제가 대학교 다니던 1980년대 초만 해도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란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라면 살 수 있었고요. 볼펜 살 수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000원의 행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먼저 이 김밥 한 줄도 3, 4천 원을 줘야 사 먹는 게 요즘입니다. 이럴 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아침부터 막 가서 줄 선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대구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 대구 지역만 해도 7개 학교에서 이 아침에 1,000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대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아침에 8시부터 1시간 동안 1,000원의 아침밥을 파는데 이게요. 뭐 마치 명품 뭐 새로운 물건 들어왔다 그러면 아침에 오픈런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딱 1시간이네요. 네, 그렇듯이 이 일찍부터 7시 50분부터 배식표 받으려고 오픈런을 하는데 와, 오늘은 오징어가 들어간 이 국밥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굉장히 맛있다고 행복을 하고. 근데 오징어 듬뿍 들어간 콩나물 국밥. 이거 국밥. 1,000원에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뭐 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1,000원에 가능할까? 실제로 재료가 1,000원인 게 아니라 이 농식품부가 먼저 2,000원을 내줘요. 1인당 2,000원? 네, 1인당. 그리고 또 대구시가 1,000원을 내요. 그리고 학교가 메뉴에 따라서 500원에서 1,500원을 또 학교가 부담해서 여하튼 지간의 학생은 1,000원만 낼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0원에 네. 아침 식사 준다. 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편의점에 가시면 삼각김밥,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김밥도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원의 아침밥과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먹거리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죠.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해결한다. 아침 먹을 돈이 1,000원뿐이라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젠 1,000원으로 먹을 게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 요즘 대학교에서는 밥, 국, 반찬까지 완벽한 1,000원의 아침밥 한 상입니다. 요즘 1,000원이면 보통 이 정도 먹을 수 있는데 1,000원의 아침밥은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쌀 소비도 늘어나서 청년 좋고 농부 좋고 청년 여러분에게 힘을 보태는 1,000원의 아침밥, 아침 식사 꼭 챙기세요. 네, 1,000원 아침밥의 시작은요. 이 대학생들이 높은 결식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아침은 왕후처럼, 저녁은 거린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주머니가 빈약한 자취생들 이거 실천이 힘들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전체 34%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특히나 19세에서 29세, 20대들은 59.2%, 60% 정도가 아침을 지금 거르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이 아침 안 먹는 아침을 거예요? 먹지 않는 건데 이거에 이런 1,000원 아침밥을 파니까 학생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만족하고 있는 게 지금 99.2%가 만족하는데 심지어 또 이 음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도 지난해까지는 한 80점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95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점수, 평가도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90% 넘는 학생들이 99.2%예요? 네, 99.2%의 학생들이 이 1,000원 아침밥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1,000원으로 저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지금 20대의 결식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높은가 봤더니 이 미국 그 20대가 어느 정도 아침밥을 먹느냐를 한 4개년어치를 우리나라 통계청이 조사를 했는데 84%가 아침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콘플레이크 같은 거 먹으니까 또 많이 먹을 거예요. 또 길 가면서 핫도그도 하나씩 사 먹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결식률이 16%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이 59.2%의 결식률하고 비교하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아침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이 1,000원 아침밥 저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뭐 이 덩치 크고 키가 큰 것도 있지만 아침을 저렇게 먹으니까 일을 또 운동도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침 안 먹는 한국 대학생들 문제가 있죠. 이 1,000원의 아침밥 올해는 전국 200여 개 교로 확대가 되고
방학 때도 먹을 수 있게 한다죠? 예, 이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작년도에 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은 전체 186곳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곳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학기 중에만 이걸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것을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방학 중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대학은 방학이 또 길어서 저거 안 주면 한 5달 못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방학 중에 또 학교 공부하러 많이 나오고 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방학 중에 시행을 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각 대학의 재학생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휴학생, 그다음에 대학원생들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 안 다니는 분들도 좀 줄 서고 싶겠네요. 1,000원짜리 밥이면 매용이 뭐 부실하겠지 싶으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죠. 저도 이 뭐 사진으로지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국 유일하게 목포대에서는 아침에 뷔페식으로 준다고 해요. 뷔페로? 네, 프리미엄 조식 뷔페입니다. 사진 보시면 너무 1,000원인데? 1,000원인데 단돈 1,000원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밥만 잘 주는 게 아니고요. 후식도 우리 쌀을 이용해서 찹쌀, 까베기, 쌀 푸딩 이런 식으로 우리 쌀을 활용한 어떤 후식도 또 제공을 하고 저거 있고요. 10,000원 주고도 먹기 힘들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10,000원 이상의 가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서 이거 집에서도 좀 해먹고 싶은데 싶은.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물론 1,000원보다 훨씬 더 재료비가 뭐 5,000원 이상 들겠지만 그래도 노력까지 합치면 몇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해보고 싶다는 생각 저만 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밥 블로그에 가면 이 레시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랑 또 이제 농림수산 이 식품연구원이랑 같이 전국적으로 이 1,000원 레시피를 한번 경쟁해봐라, 응모해봐라 하고 해서 레시피 공모전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1,000원이라고 완전 뭐 이제 그 럭키비키하죠. 완전 럭키비키야 이걸로 해서 한식당 밥 있고 국 있고 반찬 있고 이런 것과 대상을 받았고 또 간편식도 있죠. 간편식은 뭐가 대상을 받았냐면 에그라이스 머핀인데 빵이 아니라 달걀에 쌀로 한 거예요. 어허. 이런 대상 받은 레시피들, 우수상 받은 레시피들을 아침밥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1,000원 사용법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영어로는 냅이라고 하죠. 자, 직장인들에게는 식사 후에 낮잠, 그야말로 꿀맛 같지요. 사무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잘 수도 없고 휴게실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이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고요? 메가박스 강남점이 이제 의자를 전체 다 리클라이너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걸 알리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로 시작한 게 이제는 너무 호응이 커서 정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요즘 이제 OTT로 극장을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자를 다 리클라이너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상황이죠. 그 메가박스 강남점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단돈 1,000원을 내면요. 2시간 동안 극장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생각하실 때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러면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어떻게 잘 수 있어 생각하는데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상영이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잠 오는데 좋은 명상 음악이 나오고 조도도 평상시에 영화 볼 때보다 더 어둡게 옆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 네. 요렇게. 근데 이 의자마저도 리클라이너니까 실제로 가서 2시간 동안 1,000원에 잘 수 있는 쉼터가 생긴 결과가 된 겁니다. 네. 영화관으로서는 놀리느니 이렇게 돈도 좀 볼충하자 이런 것도 있고 홍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건 여러 이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어느 정도죠? 예, 이제 대한수면학회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기준입니다.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입니다. 그러면 OECD의 회원국의 평균을 보면 8시간 27분으로 한국의 경우 평균보다 18%가 적은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우리가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보면 어떤 치유를 위한 게으름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이 돼서 어떤 베드로팅이라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그 여러 그냥 가지 시간을 빈둥거리는 거예요.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 또 수면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쾌적한 휴식이 곧 가치다. 그래서 어떤 이른바 휴식 소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천원 사용법 세 번째. 이게 가장 놀랍네요. 1,000원의 신혼집입니다. 인천의 전원주택이 폭발적 인기로 청약 마감이 됐는데 이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될 정도로 싸죠.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천에서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을 내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뭔가 인천도시공사가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거라 그러는데 뭔가 낡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다 신축이고요. 네. 심지어 역세권 5분이나 10분 가면 지하철역 있고 최고예요. 집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심지어 주변에 소음 시설이라든가 유해 시설이 집 500m 반경 내에는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도 좋죠, 환경도 좋죠, 값도 싸죠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북새통이 돼서 이 신청을 받았던 인천시청 중앙홀이 정말 북새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500가구를 요번에 입주시키는 건데 3,681가구가 응모를 한 거예요.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률. 경쟁률이 7.36대 1, 38대 1 이렇게 막 엄청 이제 경쟁률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그 중에서 60%는 죄송합니다. 30대의 신혼부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임대주택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좋고 교통도 좋고 반응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치도 좋죠, 환경도 좋죠, 값도 싸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하려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인천이 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은 노후주택이다, 나이 든 사람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예비 신혼부부들, 신혼부부인데 뭐 자녀가 없고 아니면 아직 자녀가 어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원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 2개 있는 평수도 있지만 57제곱미터, 82제곱미터에는 방 2-3개, 화장실도 2개라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전 연령층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다 싶습니다. 네. 자, 1,000원은 좀 아주 좋은 사례고 10,000원 주택도 있습니다. 이거 10,000원도 엄청 싼 거잖아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전국 여러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시행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천의 그 1,000원 주택 한 달은 3만 원이죠. 지금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충남, 전남, 강원 이런 데까지 저렴한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충남 보령시의 경우는 만세 보령 청년 임대 1,000원 주택, 네. 청년 1,000원 주택. 그건 1,000원이고요. 예, 1,000원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전남의 화순의 경우는 월 10,000원. 그것도 싸요. 이거 더 싸죠. 그래서 월 10,000원을 처음으로 202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내에 비어 있는 여기 특히 이제 부영의 임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월 10,000원에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그 효과가 청년층의 유입, 그다음에 인구 감소세의 완화 이런 걸로 출생아들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특히 지방 소도시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띠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이 1,000원 주택, 10,000원 주택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 있는데 이제 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도시가 쇠퇴하니까 그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아주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100엔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0원에 지방에 비어 있는 빈집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싸니까 1,000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유입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제 이탈리아, 이 유럽에서는요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80원인데 그러네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일정 기간 내에 이걸 보수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내라. 그렇죠. 그럼 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은 경매에 유찰된 이런 집을 또 1달러에 팔아요. 집을 1달러에 사는 건 좋은데 이것도 역시 고쳐라. 이걸 고쳐라.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거다 보니까 주변에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의 유입은 제한이 있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고 빈집을 비게 두지 않고 사람이 살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리모델링비 부담도 안 하고 저렇게 싸게 해주니까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기자,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